자, 이번엔 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평론가님 계속 기다렸습니다. 네.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을 네, 했고 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에도 경제적인 의제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평론가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뭐 정치적 이야기는 빼고요. 예, 예. 경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요, 키워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퍼지와 그다음에 레볼루션, 그러니까 숙청과 혁명, 이게 키워드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야, 이게 경제 아젠다가 아니라 이거 정치 아젠다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있었거든요. SNS 글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는 한미 정상 때 이제 경제 이슈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요. 그래서 정상회담 가운데서 이제 두 가지 또 키워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쌍피 이렇게 좀 정해봤는데, 쌍피요. 네. 네, 한마디로 이제는 PP 두 번인데요. 피스, 한마디로 이제는 피스메이커 하겠다. 피스메이커 해달라. 본인은 이제 이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죠. 본인은 예,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평화의 중심에 서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하나의 P가 펜입니다. 아시겠지만 네. 이 펜을 달라고 했잖아요. I like it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선물로. 펜을 달라고 했는데 그 펜 때문에 화기애애해졌어요. 또 분위기가. 근데 놀라운 게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펜 어디 거니? 이러면서 관련이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예. 모나미 주가가 지금 19% 오르고 있는데 이게 모나미에서 만든 건지를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주 찾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에 관심을 가져서 이거 직접 가져온 것이냐? 이 두께가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거 어디서 만든 거냐?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러면 영광스럽고 소중하게 간직하겠다 하면서 사실상 선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중하게 간직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잘 받았는데 이 펜 하나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주요 아젠다를 본다 그러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 아젠다로 해서 이제는 한미 정상의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 기존에 있는 무역 합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프레임은 그대로 가되 이제는 미시적인 어떤 조정폭은 저는 분명히 실무진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네. 기술 협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런 기술 협상은 큰 틀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 큰 틀은 뭐겠습니까? 3,500억 불 투자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는 25% 관세에서 15% 관세로 낮아졌죠. 상호 관세가. 이 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 틀 안에서 미세적인 조정은 기술진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회담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바로 조선업이었습니다. 사실 관세 협상할 때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지렛대가 됐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역시나 한미 정상회담도 이 조선업 마스카 프로젝트가 좀 중요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화두를 꺼냈던 것이 바로 조선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선업이 역시나 큰 역할을 이번에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 마스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이게 키워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부분이고 이게 미국에 굉장히 호응을 얻었죠. 이번에도 한미 정상 때 이 조선업에 대한 협력 방안에서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배를 사올 수밖에 없지만 이제 향후 가서는 분명히 한국 기술주진이 미국에 들어왔을 거고 미국 안에서 이제는 한국 기술진에 의해서 또 배를 만들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자국의 이 조선업에 대한 노동력, 한마디로 인력을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역시나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거. 그게 시작이 돼서 미국 제조업을 다시 한번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측면을 한미 정상을 통해서 재확인시켜줬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준비를 저는 잘 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업에 대한 어필하는 부분도 굉장히 주요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번 한미 정상 때 주요 아젠다로 이제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예.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조선업이 오늘 올라야 되는데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증권가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확인이 된 거예요. 조선업은 이대로 이제는 간다.
근데 이제 상승 동력의 모멘텀이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미 주가- 많이 올랐다는 거군요. 이미 이제 시장에 반영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주가들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뭐 기술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과의 마찰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큰 틀 합의에서 조선업도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할 교두보는 분명히 마련되어 있고요. 이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리조선소 안에서 아마 MRO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또 하나가 지금 보면은 이제 MOU를 많이 맺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저는 눈에 굉장히 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OU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재계가 한 1,5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더 한다. 네. 이거는 앞서 말한 그 투자 3,500억 달러는 또 별개로 투자한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3,500억 불, 그러니까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 그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업이고요.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우리나라의 재계들이 투자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추가로 나왔던 것이 재계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1,500억 불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또 밝히기도 했고요. 예. 기존에 있는 이런 겁니다. 기존에 이제는 증설하고 있는 공장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서 더 많은 투자액을 늘려가겠다는 측면. 이런 점에서 이제 재계들이 밝힌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번에 이제는 한미 정상을 통해서 사실상 한국과 미국의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렇게 테이블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MOU가 좀 체결이 많이 됐는데 저는 눈에 띄는 MOU를 역시나 현대, HD 현대랑 그 다음에 이제 서버러스. 그러니까 이게 서버러스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 이제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MRO를 굉장히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사실 이제 서버러스 캐피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회사랑의 이제 콜라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MRO 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또 하나가 삼성중공업과 버거마린 그룹인데 이 비거마린 그룹 같은 경우가 이미 미국 안에서는 이 MRO 부분 그러니까 미국 함정에 대한 유지, 보수, 운영에 대해서 특화된 조선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거마린 그룹과 콜라보를 해서 협력 관계를 맺어서 이제는 그 MRO 사업에 이제 진출한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 조선업이 이번에 또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또 나온 것이 미국산 무기 그리고 LNG 등 에너지 제품 구매 확대 이런 것들도 거론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앞선 관세 협상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역시나 그 트럼프 대통령은 딱 이겁니다. 본인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기를 원하실 거고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알래스카 가스에 대한 진심이에요. 이분은. 예,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한 진심의 마인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골적으로 뭐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일본 쪽으로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한 참여를 요청을 하죠. 근데 우리가 약간 사실 가스전에 대해서 에너지를 수입을 많이 할게라고만 했지 이 가스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공격적으로 뭔가 들어가겠다는 제스처는 취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희망했던 것은 우리나라와 이 미국과의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이 알래스카 가스에 대한 공동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합작회사가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합작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한 투자되는 부분도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한국가스공사가 그 미국산 LNG 10년 동안 연 330만 톤이죠. 330만 톤씩 추가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지난 관세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그런 연장선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진전된 겁니까? 연장선에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게 야 그러면 이번에 한미 정상이 만나서 우리가 너무 내어준 거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에 대해서 더 늘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는 표현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니네 어차피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잖아. 이런 얘기 했거든요. 한국은 어차피 에너지를 사야 된다. 그러면 이양이 살 거 미국산 에너지를 사라고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어차피 중동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중동에 있는 물량을 좀 빼서 덜 수입하고 미국에 있는 에너지, 특히 LNG를 이제는 수입하겠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전략이고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렸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는 운송비입니다. 이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와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만약에 수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운송비가 좀 많이 들어요.
중동에서는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는데 미국에서 에너지 수입하면 약간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약간 더 운송비가 더 많이 드는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이 만나서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수입 문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얘기가 됐다는 부분도 저는 뭐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무기에 대한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 꺼냈잖아요. 무기는 사실 뭐랄까 구매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의아했던 게 B2 폭격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는 게 굉장히 의아한데 여러분 B2 폭격기는요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거죠. 안 팝니다. 미국은 그러니까요. 엄청난 기술력이잖아요. 예, 최고의 기술력이고 대당 몇 조가 돼요. 2조 원이 넘어가는 건데 이거를 안 팔아요. 지금까지 판 적도 없고 많은 나라들이 팔아달라고 해도 미국이 안 팔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방위부 분담에 대해서 이제는 압박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 이제 방위비 얘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압박을 하는 측면에서 아마 얘기가 거론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산 무기 수입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늘려갈 거라 보고 있고 이 대통령이 다마 그 정상회담 직후에 사실상 이제 미국산 방위비 분담, 이 방위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미국산 수입을 늘려가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것,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지금 항공기 100석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70조 규모의 대미 투자거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는요. 비행기를 거의 사오진 않고 리스 형식으로 많이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는 보잉사로부터의 이제는 비행기를 리스 또는 이제 구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수입액을 더 늘려가겠다는 부분, 미국에서의 주는 이제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1,500억 불, 그러니까 1,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미국의 투자를 대미 투자를 늘려가겠다라는 당근책을 저는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러한 기업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한미 정상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부분은 저는 뭐 재계에서 굉장히 좀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이제 예비 엔진 19대에 대해서 이제는 구매를 하겠다라고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이런 부분은 정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보잉사에 대한 비행기뿐만 아니라 이런 정비 서비스 영역까지도 같이 이제 수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차피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 어차피 리스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좀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결국에는 뭐 우리가 그동안 약간 중심에서 멀어져 왔던 사실 우리나라의 중심은 조방원이라 얘기하잖아요. 조선과 방산, 뭐 원자력 이렇게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앞으로 더 나아갈 건데 이런 항공 부분에서의 우주항공 부분에서의 어떤 이런 협력 관계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해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안보 청구서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앞서서도 그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에 넘겨달라라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사실 이게 이미 우리는 조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리스라고 돼 있어요. 영문에 보면은 이제는 그 땅을 우리는 임대해 주는 겁니다. 사실상 소유권은 넘기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미 조약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데 과연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땅에 대한 또 진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들 미국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 방위비 증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믿지는 장사라고 본인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럴 바야 차라리 땅이라도 소유권을 넘겨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사실상 녹록치 않다 보니까 이런 방위비 증액이라든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영토에 대한 굉장한 그 욕심을 좀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연장선에서 좀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실제로 우리가 미군 부지에 대해 소유권을 넘긴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압박의 카드로서 들고 나온 전략 카드 중 하나였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다만 이 방위비 분담금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된 것은 아니기 네네.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안 됐으면 우리 입장에서 아직 조금 더 고심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시절에 예. 지금의 현재 방위비의 10배는 한국이 내야 된다. 왜? 한국 잘 살지 않느냐. 이거였거든요. 뉴욕타임스도 한 9배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제는 한 9배에서 10배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방비 증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약간 모호성이 있습니다. 우리 전략을 잘 선택한 거죠. 콕 집어서 방위비 증액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국방비 증액하겠다. 그걸 어떻게 늘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모호성 전략으로 이 대통령이 약간 받아치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노골적으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방위비 증액,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이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EU 쪽으로는 GDP 3% 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아마 계속적으로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의 이제 GDP 대비해서 아마 그 퍼센테이지 잘 지켜 나가면서 아마 슬기롭게 좀 대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첫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마무리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